동원 F&B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1%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6회전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615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6.4%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1.2%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이롭지만은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7.4%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가 6.6%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87억 원으로서 12.2%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0.2% 상승했습니다. 생산성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4% 증가해가지고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됩니다. 1차 추론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합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7.8%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0.5%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6.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이 0.01포인트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93억 원대로서 원가회계보다 6억 정도가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 제공품, 부산물까지 포함을 시켜서 WCAI 35억 9천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재고 감소는 65억이고요. 주로 미착품이 감소한 것이 그 전체 재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네요. 부산물도 판매 대상이기 때문에 WCAI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호는 근데 제외시켰어요. 만약 판매가 발생한다면 영업이익이 아닌 잡수익 처리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한 결과는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7%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6.9%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생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 비율이 0.4% 증가했고 재료 비율은 0.4% 하락했습니다. 이것으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여기서 해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와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어,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인데 이것이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동원 F&B는 스루풋은 부산물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동원 F&B는 이 3단계까지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1,014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4.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200명으로 23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연말까지 6,340만 원 선이 예상이 됩니다. 4.1%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요. 운송 보관료가 줄었습니다. 0.2%.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0.5%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6회전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은 상승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동일 방향의 인상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재료에 대해서는 1, 2차 추론과는 모순되는 반중 추론이 되는데 이 모순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추가로 그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7.4%로 옐로우 존에 있다. 경영권 방어선은 50%인데 좀 약간 높은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3.3%로서 0.2% 상승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맞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상승은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상승도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 모순은 해소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재고 회전율을 저희는 그 금액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르게 해석을 해서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똑같이 7.3%, 7.1%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제조 원가 비율이 있죠. 그 원재료 비율이 83.1%인데 가중 평균을 한 상승 압박률은 6.1%, 그 다음에 가공비 그대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한다면은 6.2% 상승 압박률이 있는데 7.1%밖에 아니 7.1%로 더 높게 가격을 인상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그 회계 투명성은 있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상반기 실적을 통한 연말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대로서 계획보다는 좀 적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고가 2% 정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고를 2% 정도 증가시킨다면은 그 매출이 1조 9천억을 그냥 그대로 한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656억 원으로서 실적보다는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가 문제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루프 쪽으로 봐서 스루프 관점의 패러다임은 이것이 1조 9천 100억 원 석으로 좀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영업이익이 656억 원인데 이익을 좀 더 내보자 계획보다는 좀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7.5회전까지 성공을 시켜본다면은 매출액은 2조를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이 넘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기준은 이거를 단가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191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스루퍼 회계는 192만 3천 원으로 재고가 한 2% 약간 감소했을 경우에는 스루퍼 회계 기준은 이렇게 좀 높게 나오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31,050원으로서 연초보다 380원 떨어졌습니다. 성과는 약간 좋아졌는데 주가라는 것은 좀 잘 모르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비합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80%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어, 주주 내역을 보면은 동원 산업이 그 74.3%, 38%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 국민연금 고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가 되어 있고 외국인이 7.2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드라이하게 첫 작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세세한 내용들은 스루폿 어세이, 재고 자산 및 재고 회전율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은 한번 별도로 방송을 해서 실질적인 개별 회사의 그 분석은 좀 드라이하게 숫자 중심으로만 그 방송하는 것으로 해서 짧게 끝내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